오늘은 내가 갖고 있는 인플루언서로서 나의 정체성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나는 광고주한테 어떤 강의를 받으면서 행복한 인플루언서의 삶을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주제를 바탕으로 준비를 했어요. 저번 주랑 많이 다르죠? 네. 네. 자, 여기 있는 사람 나 인플루언서 아닌 것 같아, 인플루언서인 것 같아, 상관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확실히 선포할 겁니다. 나는 누구다? 나는 인플루언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한숨부터 나오네요. 예. 돈 벌기 글렀네. 예. 아니, 돈 벌자고 왔는데 어떡하나. 굉장히 근원적인 질문을 시작할 거예요. 저번 주와는 좀 다르게 진중하게 해보겠습니다. 뭔가 남기고 갈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렇게 철학적이게 오늘을 수업을 하시죠? 왜냐면 이쪽은 남겨야 될 것 같아요. 예. 이런 게 되게 중요해요. 단순히 인플루언서라는 게 내가 뭐 아름답게 입고 춤추고 하면 인플루언서일까? 예쁜 얼굴 보여주면 인플루언서일까? 멀리 퍼줄 수 있지만 그게 영향력을 미치지 않으면 나는 인플루언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솔직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사람들한테 어떤 사람으로 비춰지고 싶은가? 그를 통해서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고 싶은 거고,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인가? 다 이런 경우 있죠. 나는 이게 정말 마음에 든다고 해서 SNS에 올렸는데 좋아요 2개 달렸어. 속이 너무 쓰려. 근데 우리 집에 있는 개를 올렸더니 걔가 더 팔로워가 많아. 예. 그러면은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들은 나를 좋아하는가, 나의 강아지를, 우리 집 야옹이를 좋아하는가 알 수가 없죠. 그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면서 정체성을 이제 형성하는 것이고, 그러면 내가 받고 싶은 광고는 무엇인가? 자, 나는 우아한 광고를 하고 싶은데 갑자기 영양제 광고가 들어왔어. 우아한 광고를 하고 싶은데 프리드 상조에서 연락이 왔어. 아무것도 모릅니다. 내가 받고 싶은 광고를 설정해 나가면서 인플루언서로서 주도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나의 목표인 것이다. 또 광고가 들어왔는데 이거를 나의 스타일로 어떻게 녹여나갈 것인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광고를 받았는데 일반적인 스타일로 해나가면 지속성이 떨어져요. 내가 남들이 올리는 대로 올렸더니 나만의 특색이 없기 때문에 계속적인 이제 요청이 앵콜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광고 쪽에서도 이제 저에 대한 어떤 인식이나 이런 부분이 약해지는 거죠. 정말 훌륭한 광고를 받는 인플루언서라면 계속적으로 저를 찾아주고 계속적으로 저 역시도 인플루언서로서 생계를 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가야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있게 생각을 해야 돼요. 나는 어떤 모습으로 세상에 비춰지고 싶은가? 그리고 그 이전에는 나는 그 비춰지는 모습에 맞는, 부합하는 나의 진실한 모습을 인스타그램에 펼쳐지고 있는가? 오늘 이걸 바탕으로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인플루언서로서의 컨셉트와 충성팬 만들기 실습이라고 적은 이유가, 내가 아무리 팔로워가 많더라도 다 핫산이야. 의미가 없다니까. 내가 나를 진짜로 좋아하고 나한테 댓글을 달아주고 나의 일거수일투족에 관심을 기울이고 그것을 사랑해 줄 수 있는 팬들을 모아야만이 내가 어떤 광고를 할 때도, 내가 내 제품을 팔 때도 그 사람들이 영향력을 행사해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내가 어떤 콘텐츠 올리겠다, 막 요즘에 막 리스트 뭐 챌린지 유행하잖아요. 다 따라서 쳐봤지만 나만 왜 조회수가 200이야. 다른 애는 2천만 나왔는데. 왜냐? 단순 복제를 하는 게 아니라 나만의 스타일을 다 녹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명쾌한 정체성, 충성 팬층을 구축하는 게 필수적이다.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은 나의 강아지를 보고 좋아하는 걸 수도 있지만 내가 강아지를 키우는 그 모습 자체에서 뭔가 행복함이나 힐링이나 이런 걸 느끼기 때문에 강아지가 이제 강아지를 보면서 나를 생각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좋아할 수도 있는 것이죠. 자, 나만의 컨셉이 왜 중요한가? 자, 내 채널에 뭐 되게 아름다운 얘기들이 있는데 흔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저번 강의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광고가 화장품 들고 이렇게 찍는 광고입니다. 왜냐면 어저께도 제가 성형외과 총괄 담당자를 만나고 왔는데요. 그 병원을 홍보하기 위해서 인플루언서를 100명 불렀는데 100명 아무 쓸데기 없었고 딱 3명만 효비용이 있었다. 자기만의 컨셉과 자기만의 어떤 광고를 제대로, 체험기와 비포 애프터를 제대로 걸어주고 친구들한테 추천까지 해주는 인플루언서가 있었던 반면 자기 얼굴만 올린 광고는 아무 쓸데기 없었다. 근데 실제로 그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일선에서도 되게 많이 쓰는데, 저는 기업의 입장에서 인플루언서를 뽑아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늘 이걸 생각합니다. 그래서 팔렸어? 그래서 안 팔렸어? 혹은 그래서 얼마나 봤어? 많이 봤는데 이런 경우 있죠. 저번 주와 연결해서 말씀드리면, 이 마우스 하나 팔겠다고, 이 마우스 정말 아름다워 딱 올렸는데 댓글은 전부 다 우와, 마우스 얘기는 하나도 없고, 우와, 우리 인플루언서님 얼굴 너무 아름다워요, 이런 얘기만 달리고 있으면 광고로서는 실패한다는 거예요. 제가 쓰는 이 제품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비춰질지도 같이 이해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나는 어떠한 인플루언서인가, 나는 이 광고를 하는 사람으로서 이 광고와 어떻게 녹아드느냐가 같이 만들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나만의 차별화 요소가 있어야 돼요. 인플루언서로서. 자, 수많은 인플루언서가 있는데 롱런하는 인플루언서들은 전부 다 이 차별화 요소가 있었습니다. 어떤 차별화냐? 예를 들어서 어떤 인플루언서는 웃긴 개그맨 같은 영상을 찍어. 근데 그 스타일로 계속 밀고 가는 사람이 있고, 전 최근에 본 어떤 인플루언서는 가면을 쓰고 나타나더라고요. 어딜 가나 가면을 쓰고 움직여. 어떤 인플루언서는 서핑보드를 좋아해. 그래서 이 서핑보드를 들고 움직이는 그런 자기만의 컨셉이 확실히 있어야겠죠. 그럼 그걸 통해서 보여주는 게 뭐냐? 바로 일관성 유지입니다.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이고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으로 여러분한테 비춰지고 싶다. 나는 이러한 철학과 가치관을 갖고 있으니 여러분도 나의 철학과 가치관을 좋아해 줬으면 좋겠다 하면 정말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코드가 맞는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인플루언서인가라는 질문에 먼저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실습 오늘 많을 텐데요. 제가 사례 몇 개 갖고 왔어요. 제가 좋아하는 이제 개그맨도 있고, 그다음 뭐 인플루언서라고 하면 유튜버죠. 그다음에 라이프스타일 브랜딩 형이 있고, 인스타그램의 피드 스타일이 뭐 옛날부터 되게 유행이었죠. 아름다운 감성적인 스타일, 이게 되게 유행이었었는데 어느 순간 많이 사라졌거든요. 왜냐하면 나는 이런 라이프 스타일을 좋아하고 보여주긴 하지만 너무 일괄적으로 다 똑같았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자신을 광고하거나 자신이 팔고 있는 제품을 광고하거나 자신의 지식을 알려주는 형태가 훨씬 더 많아졌었는데, 내가 인플루언서라면 이제부터 각각의 스타일들을 몇 개 소개를 해볼 건데, 광고를 받아야 되잖아요. 광고를 받아나가는 인플루언서들이 어떤 스타일을 갖고 움직였는지 사례를 조금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했어요. 이게 뭐 샤론 러브스 빅맥이라는 제가 진짜 좋아하는 이제 인플루언서인데요. 팔로우 수는 8.7만 정도 되시는데요. 뭐 사실 얼굴로만 승부해서 8만 정도 나오시는 인플루언서 정말 많으세요. 하지만 실제로 부산시라든지 서핑협회와 협력을 해서 장기적으로 광고를 받아가면서 하는 인플루언서는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을 모셔왔는데, 이분 사실은 엄청나게 화려하게 생기시거나 하진 않지만 자기만의 색깔이 확실히 있어요. 이분은 어떻게 먼저 자기를 소개하냐면 애플 제품을 좋아하고 동시에 자신은 서핑보트를 차는 라이프 스타일을 하고 있으며 음악을 좋아해서 DJ를 하고 일러스트레이터로 활동을 하고 있다. 이런 컨셉을 갖고 있는데, 이분이 올리는 라이프 스타일은 늘 동일합니다. 부산에 있는 해변가에서 겨울에도 나는 서핑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타. 광고 아닙니다. 두 번째, 나는 개 2마리와 내가 사랑하는 개와 함께 음악을 들으면서 춤을 추는 콘텐츠를 올려요. 그리고 음악을 소개합니다. 근데 이것들은 광고가 아니에요. 저번에 제 강의 들으신 분들 기억나시죠? 광고를 계속 올리다 보면 사람들이 지루해진다고. 왜냐면 날 속였어. 저것도 광고잖아.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 사람의 광고가 궁금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 속에서 쓰는 제품을 나도 사고 싶은 거예요. 저 사람의 힙하고 아름다운, 뭔가 늘 행복할 것 같고 늘 즐거울 것 같은 저 라이프 스타일을 나도 따라하고 싶다.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 라이프 스타일 브랜딩형 인플루언서로서 제가 이분을 추천한 이유는, 이분은 광고를 거의 보면 광고성 콘텐츠가 거의 없어요. 나 이거 합니다, 그런 거 없지만 사실 이 모든 게 광고라면, 알고 봤더니 애플 앰베서더라면, 알고 봤더니 부산시 해운대 광안리 홍보대사라면, 전체적으로 여기에서 나는 이걸 팔고 있다고 하나도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알고 봤더니 거기서 정기적으로 비용을 다 받고 있어. 광고 느낌 하나도 안 나잖아요. 그리고 저 사람이 산 서핑포드 나도 사고 싶네. 아주 자연스럽게 녹아든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죠. 내가 만일 라이프 스타일용으로서 브랜딩을 해나가자 한다면 광고를 굉장히 간접적으로 은은하게 노출하면서 나의 삶에서 이러한 것들이 행복의 요소다라고 보여줄 수 있어야죠. 그래서 이 사람이 파는 물건들은 하나도 파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지만 팔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판매에 대한 대금을 간접적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브랜드 홍보대사로서 움직이고 있는 거죠. 나의 라이프 스타일이기 때문에. 사실 대다수의 인플루언서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스타일이기도 합니다. 혹시 마실 물이나 음료수 같은 거 하나 있으시겠어요? 너무 하시네. 강사가 강의를 하는데 음료가 하나 없네요. 저번 주에는 먹었었던 것 같은데. 네.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커피 박스 기억나시죠? 네. 그거는요. 네. 광고 해시태그 안 붙여요. 안 붙이죠. 왜냐면 이런 분들은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일회성 광고가 있고 협찬이 있고 앰베서더 형태가 있고, 이런 분들은 앰베서더 형태예요.
그래서 나는 부산시 해운대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라는 것도 잘 안 붙이고 해운대 홍보대사서 이제 서핑보드를 타는 분들이 인터뷰를 해보겠습니다 하고 쭉 이어나가거든요. 근데 그거 자체가 걸리는 글이 이 사람은 이 사람의 외모를 칭찬하거나 핫해요 이런 것이 걸리지 않고 나도 저런 라이프 스타일을 공유하고 싶은데 저 서핑하는 법 좀 알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달려요. 그러면은 여기에 연관된 모든 광고가 자동으로 되는 것이죠. 디제잉을 하시거든요. 제가 이분을 좋아하는 이유는 저는 음악을 정말 좋아해요. 제가 엔터테인먼트 회사의 대표이기도 하지만 음악을 정말 좋아하기 때문에 나랑 취향이 맞는 음악을 듣는 추천해준 사람이 누가 있을까 하다가 발견했는데 너무 저랑 취향이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모든 글을 다 읽어봤어요. 다 음악이 걸려 있었어요. 아니죠. 난 팬이니까 이제. 왜냐면 이 보면은 이 사람이 걸려 있는 그런 게 아니라. 네, 오늘 어렵네요. 네. 네. 이 사람은 모든 자기 이제 라이프 스타일의 음악을 다 걸어놨거든요. 전부 다 EDM, 하우스 EDM 스타일이거든요. 그 바닷가의 해변에 어울리는 칠 하우스 EDM 스타일을 깔아놨기 때문에 그것들을 전부 다 보고 나도 다운받아야지. 나도 저 사람처럼 춤춰봐야지. 야, 우리 집 고양이는 왜, 우리 집 고양이 레옹이거든요. 우리 레옹이는 왜 쟤처럼 가만히 안 있니? 이러면서. 왜냐면 나도 그런 칠한 스타일을 공유하고 싶어서. 그러다 보니까 나도 헤드폰 하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엑스트라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나도 서핑 하나 해봐야 돼. 서핑이라도 안 되니까 뭐 집에서 대하라도 띄워야 되는 거 아니냐? 혹은 닮아가고 싶구나. 맞아요. 그런 100% 닮아갈 수는 없겠지만 이 사람의 어떤 친한 라이프 스타일을 나도 뭔가 적용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죠. 아이디가 뭐라고요? 샤론 러브스 빅맥이라는 분이십니다. 근데 사실은 주변에서 진짜 제대로 활동하고 있는 브랜딩을 구축한 인플루언서는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에 대해서 하나를 언급을 해드렸고, 두 번째로 저희는 오늘 무슨 강의죠? 광고를 받는 강의잖아요. 광고를 어떻게 받아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사례로서 두 번째, 이제 미남 재영님을 제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빅맥. 예. 나는 이제 샤론은 빅맥을 좋아한다. 뭐 이런 아이디거든요. 뭐 인블리 이런 거 아니죠? 양공주 인블리 이런 거 아니니까. 자, 유머 개그 콘티형. 제가 정말 좋아하는 시나리오의 천재 미남 재영님이신데 MBC 쪽인가 SBS 공채 개그맨 출신이고요. 이분 다 아시죠? 네. 모르시는 분도 있죠? 한번 찾아보세요. 이분은 매일 광고를 받아요. 이분의 특징. 두 번째, 이분은 광고를 안 받으면 왜 광고가 아니냐고 사람들이 항의를 해요. 광고가 너무나 재밌기 때문에. 뭐 네. 미남 뭐요? 미남 재형. 미남 제. 이분은 이분이 유명해진 이유는 아이가 셋이거든요. 아이가 셋이고 맨날 나시티를 입고 있어. 맨날 나시티를 입는 컨텐츠를 갖고 안에 어떤 능숙한 반박에 일일이 자연스럽게 쳐나가는 컨셉트로 유명해진 사람이에요. 그 뒤에 자기가 유부남으로서 겪는 모든 일상의 재밌는 스토리를 다 광고로 풀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에는 광고가 계속 몰입티지만 사람들이 이거는 광고다 하지 않고 왜 오늘은 광고가 아니냐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머 개그 콘텐츠로 갔을 때는 컨텐츠가 굉장히 가볍고 광고비를 많이 들이지 않으면서도 재밌게 자신의 팔로워들을 팬층으로 유입할 수 있는 케이스죠. 내가 한번 진짜 재미있는 시나리오를 만들어가는 그런 컨텐츠를 이제 꿈꿔보고 싶다 하면 저 미남지연님을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근데 뭐 사람마다 스타일이 있으니까 다양한 방식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데 이분도 잘 보세요. 이분의 트레이드마크 무조건 겨울이나 여름이나 나시티예요. 그리고 저걸 입고 슈퍼로 가요. 대박. 저걸 입고 차에서 그 춤도 춰요. 그 다음에 저걸 입고 뭐 온갖 스토리를 다 만드는데 세계관이 날이 갈수록 확장되고 있고 1년 만에 팔로워가 200만이 늘었어요. 요즘은 안 봐요. 정말 크게 성장한 케이스인데 그만큼 연기력도 좋고 시나리오 구성력도 좋고 제품을 반전을 녹여서 자연스럽게 녹여내는 걸 진짜 잘하는 유튜버예요. 우리 와이프도 은근히 웃기잖아요. 와이프도 돈이 벌리잖아. 예. 한국 사람은 아니에요, 와이프도. 저희가 지금 광고를 통해서 인플루언서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진짜 끊이지 않게 광고를 받아내 나갈 수 있는 형태다. 이분은 약간 개그맨이니까 잘하는 걸 수도 있겠죠. 미남정. 그 다음에 두 번째 정말 유명한 케이스인데요. 갈비킨 아세요? 그러니까. 자, 이분은 그 갈비나라인가 뭐 어떤 회사의 이 직원이었어요. 근데 자기네 회사의 갈비 선물 세트가 너무나 안 팔리니까 절박한 마음에 우리 갈비 맛있는데 왜 이걸 안 사 먹자고 춤을 췄는데 대박이 났어. 그 뒤로 이 회사가 그 매출이 20배 이상 벌었거든요. 와. 이분만 터졌는데 문제는 이제 이분은 이 컨텐츠로 밀고 나가. 자, 이분의 특징 직장인으로서의 어떤 스타일링 근데 약간 섹시한 뭐 어떤 대리 혹은 비서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옷을 입고 무조건 갈비에 대한 것만 춤을 춰.
예, 모든 컨텐츠를 보시면 일품나라 소고기 먹고 어깨춤이 절로 난다. 41년 전통 일품나라 한 놈만 패 스타일. 자, 내가 만일 어떤 제품을 팔아야 되는 공구를 담당자거나 혹은 내가 이 제품을 OEM으로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거나 할 때 내가 한 제품을 갖고 내 판매력에 대한 수익 시열을 해나가는 스타일이면 갈비퀸 이런 스타일도 추천드리는데 이분은 하나로 떴기 때문에 그 하나를 계속적으로 이제 디벨롭 해가면서 풀어나가는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컨텐츠도 자기가 춤 이제 나름대로 몸매에 자신이 있고 춤을 잘 춘다 이런 것들이 비춰지기 때문에 나 갈비 먹고 이렇게 춤 잘 추는 거야 지금 당장 사 이런 식으로 바로 풀어버려요. 재밌게 풀릴 수 있는 케이스겠죠. 그래서 갈비킹 같은 컨텐츠 내가 만일 댄스에 자신이 있고 끼를 표출하는 데 자신이 있다 싶으면 이런 어떤 스타일을 추천을 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대표적인 사례 아토짱을 가져왔는데 우리나라에 먹스타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분이 원조예요. 한때 이 아토짱이 얼마나 유명했냐면 13년차 먹스타라 그랬잖아요. 초창기에 이분이 이제 뭐 이렇게 먹는 거 하나 올리면 그 식당이 무조건 3개월 마비가 됐었어요. 그래서 한 번 받을 때 최소가 500에서 2000이었어요. 그 당시 10년 전에. 아토짱이 먹스타 쪽에서 넘버원이었거든요. 지금은 너무 많이 생겨서 밀려났는데 이 사람은 지금 대기업 광고나 이런 것만 받아요. 자기 채널도 잘 안 하더라고요. 아토짱 스타일. 아토짱은 두 가지 방법으로 이제 관계를 합니다. 자기 얼굴에 그렇게 자신 있게 내미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사람들과의 소통을 중시하기 때문에 라이브 커머스 하면서 꼭 술을 마셔요. 인스타그램을 하면서 사람들과 술 먹으면서 나 이렇게 이 먹는 거 좋아한다라는 소통도 하고 고민도 받고 두 번째는 이 사람이 만드는 컨텐츠 먹스타들은 지금 거의 이 사람의 초기 스타일 다 따라했거든요. 조명 딸고 맛있게 올리는 거 치고 이걸 먹으면서 행복한 것까지 그대로 영상이나 컨텐츠 다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분 자체가 외모는 막 이게 예쁘게 보이려고 하지 않는다가 있어요. 이분은 얼굴이 거의 안 나와요. 이 컨텐츠를 보고 이 컨텐츠에 대해서 진솔하게 글을 써나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먹는 컨텐츠에 대해서는 초창기의 진실성, 진정성이 굉장히 많이 밀어붙여진 스타일이죠. 자, 저번 주에 강의했을 때 말씀드렸는데 내가 돈 좀 벌겠다고 강의 계속 받으면 컨텐츠 피드백도 떨어지고 퀄리티도 낮아지기 때문에 7일 주기로 해서 혹은 계속적인 어떤 반복 텀을 두고가면서 광고를 하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그 횟수가 짧아졌어요. 이미 브랜딩이 있었으니까. 어떻게? 내가 광고하는 것은 이 소상공인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정말 맛있는 데만 찾아준다 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밀고 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걸 믿고 이 사람 말이면 다 믿고 따라가. 거기까지 가기 전까지는 내가 나는 어떤 인플루언서다에 대한 느낌을 가지고 진정성을 갖고 밀어붙여야 됩니다. 자,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죠. 여기까지 얘기했으면 약간 사분면포에서 선이 이제 가닥이 잡혔을까요? 나는 어떤 걸 좋아하는 어떤 인플루언서일까? 내성적일까? 외성적일까? 보여주는 거 좋아할까? 분석하는 거 좋아할까? 여기에 맞춰서 나의 컨셉과 방향을 맞춰 나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그래서 종이들은 다 준비되셨나요? 아니요. 오늘은 실습이 조금 필요한 상황인데 여기 A4 용지 좀 준비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펜도 빌릴 수 있어요? 네. 자, 펜 하나씩 준비해 주시고 오늘은 나 자신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시간이에요. 지금 인스타그램 다 운영하고 계신 분들 계시죠? 그러면 나는 나의 인스타그램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사람들한테 비춰지고 있는지를 한번 스스로 조사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저번에 하다 말았잖아. 네? 웃다가 말았잖아. 네. 저번에. 예. 오늘은 해야 돼요. 오늘은 좀 진짜. 예. 왜냐면 집에 가서 재밌었는데 남는 거 없어 이러면 안 되니까. 제일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자, 사람들은 나의 채널을 보고 어떤 모습을 떠올리고 있을까? 나의 입장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입장에서 사람들이 나를 보고 어떤 생각을 할지를 한번 적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가 가장 잘하는 컨텐츠 유형은 챌린지인가? 예를 들어서 배경사진인가? 인물사진인가? 감성적인가? 정보 전달에 강한가? 리뷰를 써나가는가? 이런 모습들, 내가 가장 잘하는 컨텐츠 유형에 대해서 한번 스스로 생각하고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내가 표방하는 가치나 컨셉은 미남 제형은 키치하고 유머러틱한 일상에 대해서 그려내잖아요. 샤론 러브스 빅맥은 나는 이런 어떤 나는 약간 힐링이고 자유롭고 뭐 또 여행을 떠나기 좋아하는 그런 어떤 컨텐츠를 갖고 있는가 아니면은 도전적인 컨텐츠를 좋아하는가 즉 내가 표방하는 가치는 무엇이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적어보는 시간을 제가 5분 정도 드리겠는데요.
이 5분이면 대충 내가 맨날 올리니까 어떤 거 올리는지 잘 알잖아요. 만일 그게 부족하다면 그것이 오늘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시간이 되실 겁니다. 자, 5분의 시간을 지금부터 드리겠습니다. 현재 4시 38분이니까 3개 다요? 네, 3개 다 적으셔야 돼요. 내가 맨날 올리는 거 알잖아요. 본인이 제일 잘 알겠죠? 만일 나는 하나도 올리지 않는 사람이야 하면 앞으로 어떤 식으로 보여지고 싶은지, 나는 어떤 걸 가장 자신 있는지, 어떤 걸 표방하고 싶은지를 적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4시 34분까지 이것을 적어보도록 하겠고요. 만일 적으면서 막 걸리는 게 있다면 바로바로 저한테 질문 주시면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녹음 잘 되시죠? 녹화 잘 되시죠? 저도 어저께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며칠 전에 좀 생각을 하고 컨텐츠를 바꿨어요. 저는 글 쓰는 걸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제 글 쓰는 거에 팬인 90%가 다 여성분입니다. 그래서 이왕 이렇게 된 거 수요 조사를 한번 하자. 나 어떠한 글을 보고 싶으세요? 라고 글을 적었더니 댓글이 쫙 달리더라고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저도 브랜딩을 하기 위해서 지금 세팅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글 쓰는 걸 되게 좋아하고 사진을 찍으면 이제 화면빨이 잘 안 받아. 그래서 얼굴을 최대한 자제하자. 팔로우가 안 나오니까. 그래서 차라리 주변에 풍광을 올려보자. 뭐 이런 케이스도 있고, 내가 표방하는 가치. 나는 뭐 힐링을 좋아하냐? 도전을 좋아하냐? 뭐 이런 것도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난 재밌는 것만 올리는 분도 있어요. 어떤 트로트 가수, 제 지인 아는 동생은 약간 키치한 걸 좋아하거든요. 웃기게 춤추면서 약간 예쁜 척 하는 걸 좋아하는데 그게 또 잘 먹히세요. 그렇게 해서 광고도 따십니다. 어떤 사람은 약간 도도하고 신비로운 컨셉을 좋아하기도 하고. 자, 5분 동안 적으면서 잘 풀리지 않는 게 있다면 편하게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막상 이게 재밌는 게 적으려고 하면 또 안 적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스스로 나는 이런 사람이었는가? 나는 이런 사람들한테 이렇게 보여질까에 대해서 냉철하게 판단을 해보지 않았던, 직관적으로 혹은 충동적으로 올렸던 케이스도 되게 많거든요. 피드가 있다면 그것을 정제를 한 번씩 해주는 게 좋습니다. 자, 다 적으신 분 있으신가요? 굉장히 빠르게 적으셨네요. 네. 자, 혹시 적으신 김에 한번 나는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보여질지 뭐 이거 한번 발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한 단어로 정리를 하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나의 채널을 보고 떠올린 단어는 제가 좀 여러 가지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운동하는 오타쿠 그리고 도전의 신비, 전 이신비이기 때문에 그런 걸로 그냥 정해봤고요. 내가 가장 잘하는 콘텐츠 유형은 사실 인물이긴 한데 또 아까 운동하는 오타쿠 컨셉이어서 게임 캐릭터 의상을 입고 도전한다든지 뭐 이런 것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운동하는 챌린지 쪽으로 또 하고 방해성 그쪽으로 가려고 있어. 지금 너무 여러 가지를 하고 있어서 그 폭을 좀 줄이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내가 표방하는 가치와 컨셉은 도전이 제일 크고요. 사실 B급 유머도 사실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이게 B급 유머 같은 경우는 광고 받기도 유리하고 또 풀어가는 도전을 하려면 아무래도 하나 도전을 하기 위해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유머로 풀거나 그러면 아무래도 그 동작 대비 시간 투자 대비 좋아가지고 B급 감성을 가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어요. 자,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원래 1번은 항상 박수를 쳐드려야 됩니다. 아 예. 네. 자, 이 B급 콘텐츠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확실히 광고 받기는 편해요. 네. 근데 이것을 계속 이어나가기 위해서 계속적인 머리를 돌려줘야 돼요. 그렇죠. 예. 그래서 라이프 스타일형 같은 경우에는 광고를 잘 안 보여주게 약간 잠입해서 나가는 방식이 특징이라고 한다면 이런 컨셉 같은 경우는 대놓고 광고를 하는 게 좀 더 편하죠. 네, 좋아요. 좋더라고요. 대신에 나의 컨셉을 이게 빨리 사그러지지 않게 계속적으로 디벨롭해 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으실 거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계속 밑에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작성하신 분 있으신가요? 자,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부끄러우면 뭐 넘어갈 수도 있지만, 자, 발표해볼 수 있는 분 계신가요? 아직 안 했어요? 자, 어차피 인스타 보면 다 나와. 생각이 잘 안 나지. 생각이 안 나죠? 어떤 부분이 막히세요? 그 3번에 네. 내가 표방하는 가치타 컨셉에서 제가 저는 감성적인 걸 감성파 좋아하는데, 나왔어요. 감성파. 네, 예. 감성적인 걸 좋아하는데 그런 것도 좋아하거든요. 좀 카메라 앵글
따라서 되게 신기하게 표현하는 콘텐츠? 그러니까 그건 이제 어느 정도 컴퓨터로 포토샵이나 뭐 애프터 이펙트 그런 프로그램으로 좀 만질 수 있어야 만들 수 있는 콘텐츠인데 그걸 어떤 거로 말하기가 애매해가지고. 대부분 감성파 인플루언서 분들이 그 감성도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인스타툰이라든지 이런 웹툰 그리시는 분들이 감성 스타일이 많은데 나는 가족과의 관계에 대한 감성으로 맞춰 나가는. 뭐 예를 들어서 내 어렸을 때 이런 스토리를 풀어나가는 그런 분도 있고 어떤 인플루언서 같은 경우에는 연인과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그걸 감성적으로 풀어나가는 스타일이 있고 그걸 통해서 무엇을 받을 수 있을까요? 뭐 기념일 용품 같은 것도 목표로 할 수도 있겠죠. 이제 나 같은 경우에는 내가 표방하는 가치가 그 사람들한테 감성적으로 어떻게 다가가고 싶은가 꼭 있어줘야 됩니다. 그거를 염두한다면 감성이 섞이지 않게 돼요. 그때부터. 그 부분을 늘 염두하고 있어야 돼요. 나는 사람들한테 감성적으로 내가 감성적이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건지 사람들이 나의 어떤 컨텐츠를 보고 어떤 감성을 느꼈으면 좋겠는지가 좀 명확해지면 광고를 받을 때도 기억하기 되게 용이해집니다. 그걸 늘 생각해야 돼요. 당장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자, 44분이니까 이제 다 적으셔야 될 텐데 한 분만 더 제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발표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이렇게 지적해줘야 하는 사람이 있어. 네, 자, 자, 전 처음에 제 동생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좀 신기하게 쳐다봤구나. 네. 왜 그러냐면 제가 아는 여동생 중에 골목 식당에서 빌런을 했던 여동생이 하나 있거든요. 네. 저는 그래서 이거 지나가 갑자기 지영, 깜짝 놀라서 이렇게 다시 보시더라고요. 지영아 왜 여기 있어 하다가 지영이랑 하기에는 너무 큰데? 아니 제 친구 중에 인플루언서 중에 아주 유명한 애가 하나 있는데 그 친구가 백종원의 골목 식당의 해방촌 편에서 원테이블을 운영했던 친구가 있는데 똑같이 생겼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근데 그 친구는 얼마나 끼가 많은 친구냐면 그 원테이블을 운영하면서 그렇게 많은 욕을 먹었지만 계속 운영했고 제가 유튜버 제작을 해줬거든요. 그 유튜버에서 고양이 컨텐츠를 했어요. 고양이 옷 입고 야옹하면서 막 남자 때리는 컨텐츠도 해가지고 그것도 방송에 나오고 지금은 호텔 CEO입니다. 돈 더 잘 벌었어요. 사람들이 이제 착각하는 게 골목 식당에서 빌런이 되었지만 그거 보려고 사람들 더 몰려와서 식당이 반년치가 항상 차 있었어요. 그 다음에 더 큰 데로 가서 Y 뭐였는데 거기다 또 식당에서 잘 됐고 호텔에서 CEO도 하고 자기 제품도 팔고 지금은 미술 쪽에 있어요. 미술품 거기까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지영인 줄 알았어요. 죄송해요. 네, 모르는 사람들 또 때릴까봐 좀 이따가. 네, 그럼 발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발표를? 이거 순서대로. 네. 제가 먼저 할게요. 좋습니다. 박수!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시장통처럼 해야겠어, 내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딱 저를 떠올렸을 때 그냥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나란 사람을 떠올렸을 때 전정이 이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 세상의 빛이라고도 하고 또 누군가 천사라고도 부를 만큼 저는 끊임없이 매년 항상 봉사랑 다양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저는 다른 사람들에게 모험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도 대표적인 게 그냥 잘 살아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저는 되게 멘탈이 너무 약해요. 쉽게 멘탈이 바사삭 잘 깨지는 편이어가지고 사람들이 저를 전혀 걱정을 안 하고 염려를 하기보다는 그냥 조용히 응원해주는 편이고 또 저런 사람은 이제 부러지언정 쉽게 휘어지지 않는 사람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둡니다. 알아서 잘 하겠지 하고 그리고 제가 잘하는 콘텐츠는 등산 다양한 봉사활동이기 때문에 이거를 저는 중점적으로 둘 거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제가 전 브랜드 산행이나 이런 걸 하면서 등산 쪽에서 다양하게 가져오고 또 이제 유기견 제가 후원을 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서는 이제 애견 쪽에서 이제 다양하게 받아서 이제 아이들에게 나눔을 할 거고 또 제가 표방하는 가지 컨셉은 없어요. 그냥 저는 어차피 초짜니까 그냥 어설프게 프로 흉내 내면서 반감을 살 바에는 그냥 아싸리 그냥 초짜에서 점점점 발전해 나가는 그런 독보적인 거를 좀 얻고 싶어가지고 내적 친밀감, 공감대형성, 선한 영향력 이런 완벽한 따뜻함을 그냥 보여주고 싶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스며들면서 녹아내리고 싶어요. 너무 잘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이게 진짜 재밌는 게 눈치채셨나요? 이분은 내가 표방하는 가치란 컨셉이 없다고 말했는데 다 말했어요. 그쵸? 나는 뭐였을까요?
나는 프로가 아니다. 나는 어설픈 나지만 이것을 시도해 나가는 나의 순수함이 있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한테 전달하고 싶은 진정성의 가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막 프로인 척 막 하잖아요. 웃겨 사람들 다 알아. 그거 오히려 그게 더 반감을 사거나. 근데 이분은 어설프지만 나의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헤쳐나가고 싶어를 보여주는 게 가치이기 때문에 그걸 응원해 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컨텐츠의 특징은 나중에는 후원 협찬을 받기 되게 용이해요. 예, 예를 들어서 나 이거 해야 되는데 힘들다. 자, 원기옥처럼 날 도와주십시오 하면 이제 돈이 몰려들기 시작해. 왜냐면 그 사람을 응원하고 싶기 때문에. 그래서 예전에 다이어트나 뷰티 컨텐츠 하신 분들 중에 이런 특징이 있어요. 화장품 하나 받고 올리면 땡인 그런 컨텐츠가 아니라 나 이거 오늘 3주 동안 이거 먹어서 무조건 한번 이제까지 한 번도 다이어트를 성공해 본 적이 없지만 오늘 이 제품으로 하지 못하면 나 장가 못 간다는 마음으로 한번 해보겠다. 이런 분들은 주변에서 나도 못하는데 저는 진짜 하네? 매일 하루에 반 끼만 먹겠다. 이렇게 해갖고 저 한 달간 그렇게 해봤거든요. 바로 팬들 늘어났어. 그래서 나중에 제품도 내 것도 한번 올려줄래요? 막 이런 식으로 들어와요. 왜? 사람들은 그 진정성 있는 모습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품을 많이 막 받는 것보다는 저는 늘 추천드리는 게 하나의 브랜드를 오랫동안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진정성이 있고 오히려 나중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판매율도 더 올라가요. 공고를 했을 때도 반응률도 높고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나머지 분들은 천천히 집에 가서 생각을 해보시는 걸로 하고 아마 이거 쓰면서 이제 다음 단계가 될 거예요. 또 5분의 글쓰기가 있을 건데 그러기 때문에 나는 사람들한테 어떤 인플루언서로 보이고 있는가 나는 어떤 인플루언서다라고 한 번에 한 줄로 정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걸 한번 뭐 5분이 길면 3분이라도 지금이라도 당장 적을 수 있다면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솔직한 감성 브이로그를 만드는 여행 인플루언서다. 나는 예를 들어서 오타쿠, 아까 어떤 오타쿠였죠? 네, 운동하는 오타쿠. 운동하는 오타쿠다. 네. 이런 부분으로 한번 이제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한 문장으로 정리해 주셔서 굉장히 익숙하신 거죠. 저는, 네. 자, 근데 도전하는 운동하는 오타쿠가 되겠네요, 그러면. 맞아요. 네. 근데 여기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운동에서 올리는 다이어터, 유지어터 되게 많잖아요. 네. 그 중에서 나의 컨텐츠는 무엇인가? 뭐 이거에 대해서의 특장점을 하나만 더 가져가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나는 엉덩이 운동 하나는 자신 있는 이거다. 혹은 나는 뭐 전완근 하나 이렇게 키우는 운동 이렇게 몸으로 나는 경우도 있고 나는 일상 속에서 헬스장을 가지 않고 일상에서 운동을 파고드는 일상 운동 오타쿠다. 그러면은 이 사람만의 차별점이 다 생깁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인플루언서다라고 한 줄로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를 체크하지 못하면 이게 잘 나오지가 않아요. 난 누구지? 그냥 예쁜 사람인가? 이게 아니라 나는 이런 걸 사람들이 좋아하고 이런 가치를 추구하고 있으며 이런 걸 잘 하려고 하기 때문에 나는 이런 인플루언서다라고 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앞의 과정이 충실하게 만들어졌다면 뒤의 과정도 쉽게 만들어질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한 과정입니다. 나는 부산시에서 서핑과 음악과 강아지와 일렉트로니카를 정말 좋아하는 뭐 라이프 스타일의 상징이다.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나는 아이 셋을 키우는 난닝구만 입고 다니는 하지만 사람들한테 공감대를 주는 뭐 컨텐츠를 만드는 인플루언서다. 나는 먹는 거 하나는 자신 있게 찍어내는 사람들의 배고픔을 유도해내는 인플루언서다. 자, 적으셨나요? 자, 적으셨으면 한번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그러면 다음 토론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하나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너무 많으면 욕심이야. 왜 그러냐면 모든 브랜딩의 가장 기초 우리 그러잖아요. 남자가 소개팅을 했어. 소개팅을 했는데 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잘하고 말이 너무 많아. 듣고 싶어요? 아니요. 저 마케터입니다. 저 회사 하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력하게 한 문장으로 강력한 한 포인트로 밀어붙여야 돼요. 저 인플루언서 대상으로 강의하면서 먹고 사는 마케터입니다. 한 1,800명 강의했습니다. 이렇게 와야 되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매력 없어. 매력 있는 모습을 표출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게 바로 인스타그램 프로필의 자기소개인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 이상한 거 하는데.
있으신가요? 네. 저는 일상의 스타일을 디자인하는 인플루언서. 이야, 오, 굉장히 감성적인데요. 일상의 스타일을 디자인하다. 제가 딱- 패션, 뷰티 이쪽을 예. 되게 좋아하고 그런 컨텐츠를 좀 올리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듣기만 해도 뭐 어떤 일상의 디자인을 하지라고 들어가고 싶어지게 되잖아요. 네. 네, 그것을 더 날카롭게 이제 해나가는 과정이 이제 펼쳐지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만일 감성 브랜딩을 하거나 그런 어떤 패션 기업이라면 이 사람한테 한번 이 사람이 그런 브랜딩으로 꽉 차 있으면 한번 맡겨보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것이죠. 자, 적으셨나요? 아, 예, 진짜. 진짜 지영이라고 부를 뻔했어. 참아 죄송합니다. 예. 예. 아직도 못 적었어. 자, 와리까리 하죠. 못 적으면 오늘 이것을 적어 나갈 수 있게 계속 뒤에 과정이 있습니다. 자, 적으셨나요? 네. 자, 생각이 잘 안 나죠? 이게 앞으로 두고두고 인스타그램을 하면서 만들어 나가야 될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오늘 발표 안 한 분도 있으니까 일단 넘어가서 계속 들어갈게요. 그래서 이것을 왜 내가 분석을 못하냐면 이게 안 되기 때문이에요. 자, 내가 올리는 컨텐츠 중에 가장 조회하고 많은 거 도대체 뭘까 생각을 해봐야 돼. 자, 그 다음에 댓글 반응이 가장 좋은 당들은 시간대. 내가 언제 올리면 아무도 댓글 안 다는데 이때 올리면 사람들이 정말 많이 반응을 해. 그 다음에 유입 경로. 내가 해시태그 어디서 제일 유입이 됐을까? 요즘에는 분석 툴을 들어가면 어떤 시간대에 어떤 사람들이 어디를 통해서 들어왔는지가 다 보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소개할까? 뭐뭐 같은 사람, 야, 이 사람 정말 이런 사람인데 너 진짜 끈기 하나 대박이네. 이런 댓글이 달려. 아, 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비춰지고 있구나. 이게 내가 인플루언서서 이렇게 비춰지고 있다는 분석 툴입니다. 이것을 늘 체크해보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이제서야 알게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내가 체크해 나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사진 찍으셔도 좋고 이거를 받아 적으셔도 좋습니다. 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닫지마. 네, 찍을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되게 재밌는 거 하나 알려드릴까요? 저 글 쓰는 걸 좋아하는데 제 얼굴도 찍어보고 웃긴 것도 다 올리지만 글 쓸 때는 댓글이 하나도 안 달려. 나 망했구나 했는데 근데 재밌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 콘텐츠만 순유입률이 되게 높아. 핫산이 없어. 쉽게 말해서. 왜냐면 그리고 봤더니 나중에 카톡이나 막 10년 된 애들이 연락이 와. 너의 글을 읽으면서 힐링을 정말 많이 한다. 나와 너에 대해서 이상한 내적 친밀감이 있다. 오늘은 안 봤는데. 그래서 댓글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나는 이 글을 보고 나한테 메시지를 주는 사람들이 정말 많구나. 댓글 달기 너무 민망한 거야. 네, 그래서 제가 한번 달아보기도 남의 아이디로 달아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달리더라고요. 부끄러운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는구나.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단정 지지 말고 내가 늘 다양한 지표로서 체크를 해봐야 돼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여기서부터 광고를 뭐 받아야 되는지가 출발합니다. 저는 만년필 광고를 받을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자, 팔로우 분석. 뭐 아까 방금 말씀드리긴 했는데 자, 현재 그러면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나는 지금은 핫산들만 잔뜩 들어오는 인플루언서지만 앞으로는 뭐 이런 사람들이 들어왔으면 좋겠어.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상을 설정해 봐야 됩니다. 마케팅으로 따지면 나는 누구를 나의 팔로우를 하고 싶은가? 내가 프로포즈하고 싶은 팔로워들은 누구인가? 이거를 생각하고 콘텐츠 올려나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정말 힐링을 좋아하고 일본 문화를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은데 맨날 빅맥만 올릴 수는 없잖아.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체크를 해야 됩니다. 나는 앞으로 이런 팔로워들을 모아나가겠다. 그리고 이것이 나의 정체성이 됩니다. 20대, 30대 직장인 여성 중에 주말에 가볍게 여행 가는 사람들. 왜? 오늘 저희는 트리플루언서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여행 컨텐츠도 이게 있어요. 부모님과 떠나는 노후 여행. 강아지 애견과 함께 떠나는 이런 컨텐츠 많죠. 뒤에다 고양이나 강아지 태우고 자전거 타고 가는 컨텐츠. 애견과 함께 가는 동반 여행. 혹은 나 홀로 지친 여행. 이런 컨텐츠들을 찍기 위해서는 타켓이 나왔죠. 애견은 뭐죠? 이제 노후화돼 10년 이상 강아지를 키워서 강아지랑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 사람들 대상으로 모으겠다. 나의 팔로우를 구축하겠다. 네, 트리플루언서잖아요. 감성으로 접근할게요. 일상에서 주 6일 출근하는 은행원들을 대상으로 내가 한번 해보겠다. 굉장히 세밀하게 주어지죠. 운동이라 해볼게요. 나는 맨날 집에서 사무직으로 있으니까 다리가 맨날 막 툭툭 부어있어. 이거를 풀어주기 위해서 가볍게 운동하면서 뭐 원데이로 여행 갔다 오는 그런 사람들을, 그런 걸 원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내가 컨텐츠를 만들어 봐야겠다. 이렇게 쪼개져서 나오죠.
이들이 원하는 추구하는 가치아니죠. 나는 자식 때문에 멀리 못 가. 무조건 하루만 여행을 갔다 오고 싶어. 나는 유럽 여행 한 번 가면 세계 일주 해야지.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 대상으로 내가 팔로우를 모아나가고 그걸 원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팔로우를 모아나갈 것인가. 그러면은 제 친구 중에 실제 이런 유럽 여행이 아니라 세계 여행 갔다 온 사람이 4명이 있습니다. 1년간 그걸 준비하는 콘텐츠를 만들었어요. 유럽 여행을 가기 위해서 얼마가 필요하고 이걸 가기 위해서 전 세계의 어떤 도로 일정을 체크하는 거, 그 다음에 그걸 가기 위해서 옷을 사 모으거나 언어를 배우거나 그 각지의 정보들을 모아나가 계속 올린 다음에 재밌는 거, 전 세계 일주를 하면서 전 세계 광고 다 받았어요. 왜? 아, 이 사람은 진짜 진정성을 가지고 유럽 여행 하고 세계 일주를 하고 싶어 하는구나. 여행 관련 회사에서 이 사람한테 협찬 다 줬습니다. 아는 동생 사례입니다. 그러니 내가 여행을 한번 떠나고 싶은 사람들은 다 이 사람을 지켜보고 있어. 와서 화이팅입니다. 그 미시시피 강을 건너는데 위험하지 않아요? 실제로 해보니까 괜찮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플랫폼을 형성하게 됩니다. 단순히 예쁜 거 올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약간은 뭐 흙이 묻어있거나 이렇게 하지만 이 밝은 모습으로 나는 꿈을 이뤘어. 자, 사람들이 원하는 가치관지를 전달했죠. 그 컨텐츠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거, 유럽 세계 일주에 대한 정보냐, 세계 일주를 하면서 느껴지는 대리 만족이냐, 세계 일주를 하면서 느껴지는 어떤 건강이냐, 돈을 얼마나 버냐까지 다 풀어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미래에는 이런 팔로워들을 만나고 싶다, 이런 사람을 대상으로 내가 프로포즈하고 싶다를 꼭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다 이해하셨죠? 자, 컨텐츠 스타일 뭐 여지없이 또 나옵니다. 비주얼 중심. 나 사실 알고 봤더니 엄청나게 예쁘잖아요. 나는 오늘 내 매끈한 어떤 다리, 그 건강한 다리로 한번 승부해 보겠어. 여행 컨텐츠인데 무조건 쇼팬츠만 입고 다녀. 이렇게. 왜? 내 다리 하나 자신 있으니까. 그러면서 뭐가 들어올까요? 레깅스 광고가 들어오겠죠. 자, 그 다음에 나는 진짜 여기 왕점이 하나 있어. 나 왕점, 내가 이거는 뭐 미니 헬퍼라고 할게요. 얘랑 함께 다니는 여행 이러면서. 그랬더니 의학회사에서 연락이 왔어. 내가 치료해줄게. 그 다음에 정보 중심. 나는 여기에 대해서 이런 정보를 풀고 이런 리뷰를 한다. 그 회사 지역에서 연락을 주겠죠. 엔터테인먼트. 무조건 가는 데마다 뭐 챌린지 쳐버려. 네. 챌린지만으로도 광고를 받을 수가 있겠죠. 감성 중심. 여행회사에서 연락이 오겠죠. 라이프 스타일. 말할 필요도 없죠. 내가 어떤 것을 중심으로 컨텐츠를 만들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정리를 꼭 하셔야 됩니다. 제가 잘하는 거 있잖아요. 저는 글 하나는 기빨나게 잘 쓰니까 진짜 무조건 어딜 가든 글을 이렇게 써. 그러니까 막 그걸 모아서 뭐 했어? 책으로 냈습니다. 실제 책 2권 있습니다. 나는 진짜 여기 가서 뭐 꼭 이렇게 하는 컨텐츠지만 자기만의 특성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그걸 받으러 광고를 받을 수도 있고, 내가 만들어가는 인플루언서로서의 컨텐츠 스타일을 분류해서 일관성을 갖고 그걸 유지해 나가셔야 됩니다. 또 글쓰기야? 오늘은 하셔야 됩니다. 또 써요? 예, 또 써야 돼. 오늘 좀 많이 쓸 거예요. 저번 주에는 하나도 안 썼잖아. 쓰다 말았잖아. 자, 기획안을 작성하는 걸 해볼 건데요. 자, 제가 가상의 제품 하나를 좀 이따 또 알려줄 겁니다. 근데 이미 저번에 나왔었어. 트래블킷인데 그걸 바탕으로 내가 나의 컨셉으로 여행에 대한 광고 제품을 받았다면 어떤 식으로 그걸 풀어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실습을 한번 해볼 건데요. 그걸 통해서 발표도 해보고 한번 보완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거예요. 자, 그래서 또 갖고 왔습니다. 자, 트래블 킷인데, 자, 그냥 내가 사진도 제대로 갖고 왔어. 이렇게 생긴 제품이야. 자, 여행할 때 들고 다닐 수 있는 소형 가방이에요. 이 가방 안에는 내가 원하는 제품들을 이렇게 넣어서 다닐 수가 있어요. 자, 제품 특징, 뭐 이런데요. 경량 디자인, 겁나 무겁진 않아. 철제 가방 아니야. 그 다음에 타켓, 20대, 30대 대상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제품이고, 자, 이 광고 담당자는 이걸 통해서 저희 페이지 5,000회는 들어와야 되는데 할 수 있겠어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자, 이걸 바탕으로 해서 다시 한번 이 트러블킷에 대한 광고가 들어왔다면 인플루언서로서 나는 어떠한 정체성과 컨셉을 가지고 이걸 풀어나갈 것인지 기획안을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분의 시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내가 어떤 인플루언서인지 정리가 됐거나 아직 오락가락하지만 난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분들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적어보고 제가 어떻게 했는지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자, 5분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원하는 거 아무거나 본인이 기획했던 게 이게 제품이에요. 이 트래블 키트가 제품입니다. 트래블 키트를 대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예, 트래블 키트 회사에서 광고가 들어왔어. 나 1,000만 원 줄 테니까 이거 들고 광고 한번 해줘. 인플루언서라며 들어왔어. 이거 말고 딴 거 하면 안 되고요.
하셔도 그래 할게요. 예. 어떤 거 하고 싶으세요? 네. 예. 저는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자세라고 생각해요. 모든 인플루언서는 자기가 원하는 광고를 받을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자기의 컨셉이니까. 책도 좋아요. 감성 스타일이면 꽃도 좋고. 어떤 거 받아보고 싶으셨어요? 패션 소품 같은 거. 패션 소품. 네. 그러면은 그 중에서 캐리어. 이거 인터넷 안 되나? 제가 캐리어에서 광고 담당자였거든요. 예, 소형 기내 들고 갈 수 있는 소형 캐리어로 한번 소형 캐리어. 예, 소형 캐리어 광고를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이거에 대한 경험 정말 풍부합니다. 아 그래요? 예, 쫄지 마시고 자 한번 해볼게요. 자 5분 드리겠습니다. 이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내가 팔아야 돼. 나 못 팔면 다음에 광고 안 들어와. 아 이거 제출하나요 혹시? 발표만 간단하게 하죠. 예, 제출하고 나 싶어요? 부끄러워서 아, 제출하는 줄 알고 이렇게. 광고 들어오면 다 올려야 돼. 예. 자, 이 소형 트래블킷 여행용 소형 가방 및 세트 상품이야. 자, 이게 광고가 들어왔어요. 나는 이걸 어떤 식으로 풀어나가야 광고비도 제대로 받고 앵콜도 들어올 수 있을까요? 그 다음에 이 컨텐츠를 올림으로써 내 인스타 피드도 훨씬 만족도가 있게 해나갈 수 있을까요? 운영할 수 있을까요? 자, 광고 들어왔어요. 아, 못하겠어. 안 할래. 근데 내일 카드값 막아야 돼. 자, 빨리 해봅시다. 아니 질문이 있는데요. 네. 기획에 필요한 이제 그런 기획을 안 해봐가지고 뒤에 다 있습니다. 일단 한번 해보고 제가 나는 이렇게 적었잖아요. 양식이 양식도 뒤에 다 있습니다. 그냥 일단 편하게 한번 적어볼게요. 그냥 내가 이 강의를 듣지 않은 상황에서 한번 나의 컨셉과 정체성과 가치를 바탕으로 한번 이런 식으로 해보겠다를 먼저 하고 제가 올바른 기획은 이런 것이다 한 번 더 알려드릴게요. 자, 어떻게 써야 광고주가 좋아할까? 나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광고주가 먼저 말하는 경우도 있지만 내가 이것을 이렇게 광고를 하기 위해서 비용 받았다면 해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 이 페이지 보여줬는데 이게 어떻게 생긴지 모르셨다 그러길래 이걸로 갖고 왔거든요. 자,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들어갈 수 있어요. 여권도 있고 핸드폰도 있고 화장품들도 있고 뭐 각종 그런 것들이 있죠. 전 지난번에 했던 거 하면 안 되죠? 이게 지난번에 그때 발표하신 거 전 새로 쓰고 있는 거. 새로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뒤에 또 강의 있으신가요? 아니요. 이게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강의예요? 네. 네. 조금 오버 되더라도 제가 뻑깍 치워서 좀 해드릴게요. 우와. 자, 1분 남았습니다. 이 또 머리 아파요. 하다 보면 이번에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시간이 될 겁니다. 이번에는 이번에도 안 되겠어요? 예. 굉장히 운동 활발하실 것 같은데 마음 여리시네 또. 자,
자, 이거 들어왔어요. 자, 트립플루언서 3기잖아요. 내가 트립플루언서의 특징이 여행을 하면서 내가 즐거운 어떤 여행이나 맛집을 가면서 광고를 받아 나가면서 이 즐거운 인플루언서의 삶을 만든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런 강의들이 빈번하게 들어온다고 가정을 하고. 자, 우리 또 네? 운동 오타쿠님께서 한번. 네, 저는 이거 운동 좀 풀어보려고 했는데 우선은 첫 번째 커플이 여행을 가려고 갔는데 남자가 그러니까 여자가 메이크업 제품을 들고 온다고 했었고 남자가 이제 선크림을 지우기 위해서 자기 피부는 소중하니까 선크림 지어야 된다고 여자한테 메이크업 그 클렌저를 달라고 했는데 여자가 막 너무 오래 찾는 거야. 모든 캐리어를 다 꺼내고 막 이렇게 막 정신없게 막 찾고 있어. 그러니까 남자가 프로레슬링 기술로 공격을 해. 그래서 넘어뜨리거나 저는 약간 운동이 그쪽이거든요. 그래서 공격을 해. 그래서 하고 있으면 남자가 이 제품을 꺼내면서 이걸 이용하면 한 번에 정리할 수 있다고 이러면서 그냥 깔끔하게 그럼. 오, 진짜 예. 잘하시는데요? 네,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예. 네. 이분 스타일이 약간 미남재형 스타일이거든요. 네. 그냥 드라마처럼 가다 네. 네. 스토리로 예. 여기서 살짝의 의외성이 조금 더 들어가 좀 좋아요. 어떤 왜냐면 식으로? 예를 들어서 그 여행 뭐 비닐봉다리를 가져왔어. 지금 장난쳐? 짝짝 그러려면 바로 이거지 하면서 딱 내놔. 네. 그리고 갈 때는 자기가 들고 가. 다시 비닐봉지 주고. 그죠? 이 비교 컨텐츠는 네. 그게 미남재형이 진짜 잘하는 방식이거든요. 네. 알고 봤더니 비닐봉지가 뭐 거기 안에 나프탈렌이 들어가 있어. 속으로 비웃으면서 헤헤헤 뭐 이런 식으로 반전 한번 챙겨봐야 주고. 되겠어요. 예. 예. 반전 한번 주고. 컨텐츠를 만들 때 유머 컨텐츠의 가장 흥미는 그 처음에 들어가는 다이나믹과 긴장감을 계속 유지해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 컨텐츠는 광고에도 떠보고 싶고 나도 저렇게 한번 여기서 이게 보여야 돼요. 나도 저렇게 내 마누라한테 장난 한번 쳐봐야겠다. 저거 들고. 자, 한 번만 해볼까요? 저는 제가 피부과에서 일을 했던 걸 생각을 해서 좀 알러지랑 네네. 알러지 그리고 좀 극한 상황 그러니까 불시착하는 이런 경우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해서 구성품을 생각을 해봤는데요. 우선 화장품 샘플인데 화해어플 기반의 예.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EWG라고 하면은 그 등급 화장품 성분 등급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1등급 이내의 것들로 3일에서 7일 갑자기 캐리어를 분실했거나 또는 여러 가지 경우를 대비해서 현지에서 못 살 경우를 대비해서 그게 들어있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잠깐만 뭐라고 일종의 거기 있는 네. 천들이 다 방수가 돼서 갑자기 최근에 비행기들 사고가 많이 났잖아요. 그런 경우들에 대비해서 뭐 탈출할 수 있는 용품을 만들 수 있다. 그런 천들을 다 이으면 그 지퍼로 다 돼가지고 끝에 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선생님은 정말 마음이 착하신 선생님이세요. 왜냐면 이 제품에 대한 강점을 너무나 세세하게 잘 풀어나가고 계시잖아요. 다만 약간 하나만 더 추가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뭐 하는 사람인데?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나는 피부과에서 오래 일했는데 이런 예를 들어서 이런 제가 앞선에 말했던 컨텐츠가 있죠. 나는 어떤 인플루언서고 사람들한테 어떤 가치를 주고 싶은가. 그래서 나는 피부과에서 15년 차로 일하는 피부과에서 말하지 않은 진실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여행 갈 때 이 제품 선크림으로 들고 가면 참 좋은데 사람들이 저 제품만 사용해서 트러블이 막 일어나. 근데 그거 잃어버리지 않게 늘 써야 되니까 나는 이 가방을 추천해. 이런 식으로 접근해 나가는 겁니다. 맥락적으로는. 왜? 나의 가치는 이 제품을 쓰는 사람들이 더 이상 피부 트러블에 시달리지 않도록 돕는 걸 늘 하고 싶어. 이런 진정성이 깔려 있으면 단순히 광고가 아니라 내가 15년 차 피부과 뭐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너한테 추천하는 게 당연한 거야.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너는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같이 있으면 좋겠죠. 그러니까 제품에 대해서 알리는 것만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제품을 쓰는 사람들이 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고 제품이나 광고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이냐가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광고로 알릴 자격이 있어. 이런 것들이 먼저 받쳐주면 광고가 훨씬 더 효율적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저 지금 그거 정의 나온 것 같아요 말씀 듣고. 네, 전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네. I am a detailist. 맞아요. 멋있는 영어가 나왔네요. 네. 나는
피부과에서 말해주지 않는 진실을 말하는 인플루언서야. 저는 제가 써보지 않은 건 좋다고 한 적이 없고 제 주변 사람들이나 모르는 사람들도 저한테 실제로 성형수술이랑 어떤 수술을 하면 되는지 안 되는지 다 물어봐요. 두 군데서 다 일을 해봤기 때문에 블로그도 네, 그렇게 처음에 20살 때부터 알아서 했고 당차기 시작하면 전 이렇게 적을 것 같아요. 내가 안 써본 제품 추천하고 있다면 1,000만 원 드립니다. 도발적이죠? 확실하게 끌리겠어. 엄청 확실하죠. 안 써본 거 광고 있다면 나와 파트 연락 주세요. 나는 늘 이 제품을 추천한다는 느낌으로. 근데 써봐서 사실 그건 되게 개인적인 거니까 나는 마음에 들었어도 남은 마음에 안 들 수 있는 네. 거라서 내가 안 쓴 거라면 1,000만 원 준다는 건 사실 리스크가 없어요. 맞아. 나는 썼잖아. 썼잖아. 이미 썼잖아. 예. 나는 만족하는 건데 남은 만족 안 한다고 내가 돈 주는 건 그쵸. 아니거든. 예. 내가 쓴 거라 그랬으니까. 나는 내가 써보고 또 사람들한테 내가 써본 것 중에서를 제대로 알려줄 수 있다는데 이것도 많잖아요. 내가 써본 것도 특징이 있어야 돼요. 친환경 확실하게 예를 들어서 친환경을 보장해 준다든지 아니면 동물성 기름이 예를 들어서 안 들어가 나는 뭐 이런 거라든지 안 들어가서 모공을 막지 않는다. 맞아요. 이런 예. 거. 실리콘 무실리콘. 네, 무실리콘 코면 뭐 계면 활성제를 최소화한다든지 이런 나는 이 방향 아니면 때려주기도 안 쓴다. 이거를 걸고 시작하면 믿음이 가는 거죠. 그리고 맨 얼굴부터 시작하면서 보여주고 나가면 이 사람은 컨텐츠는 진정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쓰면서 이렇게 바로 나오게 되죠. 네. 근데 나는 피부의 제품에 대해서 알려주는 사람들 가방을 광고하고 있어. 이건 소중하니까. 이런 제품들 잃어버리고 싶지가 않아. 너무 이 소중한 제품들, 이 탄탄한 가방으로 여행할 때 꼭 이걸 들고 다닌다. 빼기 쉽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접근하게 되는 것이죠. 한 분 한 분 다 들으면 시간이 없지만, 자, 우리 빈 선생님 한번 저번에 짜진 걸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냥 트래블 키트인데요. 이제 그 인스타가 새로잖아요. 그래서 한 번 영상에 처음에는 짐이 되게 많은 거 보여주고 그다음 막 이거 언제 다 집어넣지 이랬는데 옆에서 이제 짜란 하면서 이게 트래블 키트 탁 이렇게 나아지면서 이거면 돼 하면서 거기서 이제 싹싹싹싹싹 나오는 거 빠르게 넘어가서 아 이거 하나면 되구나 이제는 간편해졌어 이제 다른 걸 싸러 가자 이러면서 약간 다른 옷 싸는 거 아니면은 양쪽으로 해가지고 옛날에 되게 많이 썼던 방법도 있는데 이걸로 했을 때 오래 걸리는 시간 이걸로 했을 때 오래 걸리는 그 얘는 한참 싸우고 있는데 얘는 다 끝나서 막 이러고 도망가버리고 얘는 계속 싸고 있고 그 되게 옛날에 많이 했던 흑백 이런 거. 자, 그런데 마찬가지로 너무 잘하셨어요. 프로 같은 느낌이 있는데 나는 그래서 이걸 왜 하는 사람인지가 있어야죠. 나는 누군데 이걸 알려주는지. 성가하시니까 뭐 성경 여행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갈 때 여름 성경 그럼 갈 때 하는 네. 걸로 풀면 될 것 같은데요. 종교를 풀 것이냐, 네, 뭐 할렐루야 뭐 이럴 수도 있고. 아, 자, 십자가 사고 왔습니다. 이렇게. 네. 너무 힙한 거 아닙니까? 자, 이미 재밌다고 네. 근데 재밌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거 좋아합니다. 너무 재밌어. 종교 크리스찬 인플루언서도 많이 있죠. 네. 그래서 네. 못 봐가지고 누구 있어요? 아까 미남재영도 자기가 크리스찬이라고 계속 말하고 다녀요. 네. 자, 쉽게 말해서 이 제품에 대해서 늘 이거 생각해. 제품이 좋은 걸 설명하는 것보다 압도적인 것은 내가 누구이길래 이걸 홍보하느냐가. 단순히 돈 받으려고 이 광고를 한다 하더라도 이 광고를 하는 명분이 있어야 돼요. 나는 누구인가. 그래서 이걸 광고하는 이유가 뭔데, 나의 일상 속에서 이게 불편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예를 들어서 교회에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어머님을 모셔서 같이 사는 사람이야. 우리 어머님 맨날 깜빡깜빡 잊어버려. 어머니한테 하나 사드리고 싶어요. 어머니 집에 경동 가스보일 하나 놔드리고 싶어요. 맞아. 그래. 이런 포인트가 진정성으로 갈 것인가. 그래서 나의 인스타그램에 있는 진정성이 이게 먼저 잡혀야 돼요. 그러면 단순히 광고 하나 전달하고 뭐 뜬금없이 왜 갑자기 가방 광고지 하고 넘어가게 돼요. 이걸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저는 저 타겟 고객이 30대 여성이 아니라 그냥 차라리 엄마한테 추천해주는 엄마 이거 하나면 돼. 엄마 여행 갈 때 그냥 이거 챙겨 치매도 있고 뭐 잘 깎는데 막 약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면 그러니까 효녀 컨셉. 내가 만일 인스타그램에서 그런 컨텐츠로 진정성을 가지고 운영하려고 있다면 그렇게 가야겠죠. 일회성이 아니라 네. 계속 계속 뭐 사이주. 맞아. 저 사람은 저걸 광고할 자격이 있다. 사람들한테 그게 느껴져야 되고, 저 사람이 하는 저 라이프 스타일과 저 효도하고 싶은 마음 나도 따라하고 싶다. 이게 느껴져야 됩니다. 그게 바로 진정성, 일치성이 느껴지는 콘텐츠가 되는 것이죠.
자, 제가 어떻게 했는지를 또 한번 보여드려야겠죠? 뭐 방향을 알려주면 저는 일단 기획안을 작성할 때 템플릿을 먼저 이렇게 잡아 나가게 됩니다. 저보고 제품 판매 얼마 정도 나올 수 있겠어요? 내가 해보니까 저는 제품 페이지 방문 5,000회 정도 잡아보고 할인 코드 받아서 100건 정도 이렇게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이것을 트래블킷에 대한 홍보를 그냥 건 바이 건이 아니라 한 일주일간의 캠페인송으로 만들어서 이제 잡아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를 이제 제 인스타그램이나 제 SNS 컨텐츠를 보니 20, 30대 여성분들이 글 쓰는 걸 좋아하는 것 같으니 그 중에서도 여행 및 아웃도어와 같이 결합할 수 있는 사람들로 타켓 오디언스를 잡아보겠습니다. 제가 만일 주말에 차박 캠핑을 좋아하는 사람이냐면 이거를 차박에 쏠 수 있도록 컨텐츠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뭐 다양한 효도 컨텐츠, 뭐 애견 컨텐츠, 어떤 컨텐츠가 있지만 저는 차박으로 이걸 잡아보겠습니다. 그게 맞을 것 같기 때문에 주요 메시지. 편리하고 조직적으로 여행할 수 있는 경험을 하겠다. 왜? 나는 마케팅을 하고 경험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컨텐츠를 위주로 한번 짜보겠다. 저 사람은 효율쟁이니까 저것도 일리가 있네. 이렇게 접근해야 되는 것이죠. 저번 주에 제가 강의할 때 누구였죠? 중고차 하시는 분 있다고 그랬죠. 유튜버 분들 중에 이런 분이 한 분 계세요. 가정의학과 의사신데 이분은 남자분. 네, 갑자기 저도 기억이 안 나네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분인데 이분은 의사기 때문에 근데 의사인데 이 사람의 컨텐츠는 중고차 추천이에요. 근데 왜 그게 가능하냐? 중고차를 추천할 때도 의사가 사람 몸을 진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접근해서 추천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의 어떤 중고차를 접근하는 방법은 정말 세밀하고 디테일하게 사람을 이렇게 적용하는 것처럼 중고차를 추천하는구나. 이 사람은 정말 진정성 있게 사물을 접근하는구나 되기 때문에 음식에 대해서 추천을 할 때도 어떻게 되냐? 저 사람은 음식도 중고차처럼 접근하는구나. 진료도 저렇게 보겠구나. 병원 대박 났고요. 이 사람이 추천한 차는 중고차 시장에서 가격이 안 떨어지고 이 사람이 간 맛집은 무조건 다 잘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왜?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일 거다라는 진정성이 되기 때문에 저는 뭘로 잡았냐면 이 사람은 효율적으로 사물을 분석해낼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진정성이 있기 때문에 편리하고 조직적인 여행 경험을 제기해주면 그게 확실히 맞겠다라는 믿음을 제공해 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컨텐츠 형식은 나는 인스타그램 릴스로서 한번 몰아보겠다. 이거를 동시에 유튜브 쇼츠에 올려서 파급 효과를 높이겠다. 일정은 이렇게 잡겠습니다. 이거를 단순히 한 번 가서 찍는 게 아니라 1주, 2주, 3주차의 이제 과정을 딱 찍어서 그거를 일거에 편집해서 과정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기획안을 작성해서 보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스토리라인을 잡아야겠죠. 어떻게? 나는 이걸 들고 다니면서 단순히 집에서 이렇게 딱 찍고 올리면은 누가 봐도 이거는 광고잖아 이렇게 되잖아요. 이거를 실제로 들고 다니면서 일상 속에서 녹아드는 모습을 찍어야겠다. 여행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짐을 넣는 모습, 정말 편리하게 잘 넣어지네 이러면서 뭐 가는 모습이라든지 여행 필수품을 체계적으로 내가 여기저기 내 가방에다 막 넣으려고 하니까 여기 넣었다 저기 넣었다 여기 넣었다 이러다가 빠져버리면 들고 다니는데 빠졌어 이랬던 경험 생각하면서 이번에는 절대 실수하지 않을 거야 라는 그런 말 한마디를 하는 컨텐츠도 들어갈 수도 있겠죠. 여기다 넣으면 다 넣을 수 있지롱 하면서 이렇게 그러면 절대 잊어버리지 않아 이러면서 이동 중에서 이걸 들고 촬영을 하는데 옆에서 걔 얘를 쓰다듬는 모습도 하나 집어넣겠죠. 이거 하나만 있으면 안전해 그런 식으로 캠핑장에서 바로바로 막 이렇게 주섬주섬 짐을 빼는 모습이 아니라 여기서 하나씩 바로바로 필요한 것을 빼서 쓸 수 있는 모습도 보여주고 장난 아니지? 이거 사면 할인도 해줘. 나 통해서 사면 이런 식으로 이제 코드도 하나 넣을 수가 있겠죠. 지금 누르면 1+1이야. 지금 누르면 친구랑 같이 사면 바로 할인돼. 이런 식으로 하나 걸어둔다든지 여러분이면 이거 쓰면 너 어떻게 할래? 라고 물어볼 수도 있겠죠. 많이 찍었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팔로워들이 반응을 해줘야 되잖아요. 내가 인플루언서라면 그 제품에 대해서 꼭 이제 리액션을 이끌어내줘야 됩니다. 이 가방에 너는 뭘 담을래라고 한번 말을 해준다든지 너 같으면 이 가방에 뭘 들고 다니시겠어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애견 용품들을 놓고 다니고 싶어요. 우리 할머니를 위한 어떤 무릎이 안 좋으시니까 파스를 꼭 넣고 다니고 싶어요. 댓글에 달리기 시작하죠. 그때 나오는 얘기들을 잘 봐야 됩니다. 내 얼굴에 대한 얘기만 나오고 있으면 망한 거고요. 제품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으면 광고가 잘 된 겁니다. 반응률이 높아지죠. 그럼 사람들이 나와 같이 계속 대화를 하고 소통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라이브 방송도 중요하죠. 요즘 인터넷 환경이 좋아져서 라이브 잘 되잖아요. 여행 나가서 이렇게 가니까
저 주머니가 정말 마늘옷을 정말 싫어하는데요. 맨날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게 싫은데 가방 하나면 이렇게 좋더라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려줄 수가 있어야겠죠. 라이브 할 때도 홍보할 수가 있고 챌린지 이거 들고 다니면서 역시 여행은 가방 하나로 승부해야 돼 막 이러면서 막 흔들고 막 이런 것들을 챌린지로 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도 나와 같이 올려주시면 제가 가방 10개 더 보내드리겠습니다. 상품. 이렇게 걸면은 사람들이 나도 재밌으니까 따라하게 되겠지. 이게 바로 챌린지 용품이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잖아요. 자, 이거 들고 할 수 있는 챌린지도 한번 구상해봐요. 이렇게 하면서 팔로워들의 참여를 독려해서 와, 저 사람이 하는 거 나도 할래. 대부분의 챌린지는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합니다. 뭐 마라탕 챌린지라든지 뭐 되게 많죠. 자, 뭐 촬영 장소는 어디서 찍을 것인가? 집에서 찍을 것인가? 차량 이동 중에 찍을 것인가? 캠핑장 현장에서 찍을 것인가? 그 다음에 각각의 환경에 따라 조명이 다르잖아요. 집에서는 간접 조명이냐, 차량에서는 직사광선이 많이 세기 때문에 사이드에서 찍을 것이냐, 캠핑장에서는 안쪽 캠핑장 환경을 바탕으로 찍어줄 것이냐. 나는 캠핑장 콘텐츠이기 때문에 메인은 이거지만 사실은 여기서부터 이미 출발하게 되는 것이죠. 만일 제가 일반 인스타그램 광고처럼 캠핑장에서 이거 하나면 대박이지요, 뭐 반응 없습니다. 하지만 이걸 준비해 나가는 과정 전체를 찍게 되면 진정성이 보여지게 된다는 거죠. 예, 찍고 나서 넘길게요. 죄송해요. 괜찮으세요. 예, 한 100장 찍으세요. 자, 넘어갈게요. 자, 뭐 촬영 계획 수립하기. 1차에서는 브이로그용 뭐 쇼폼으로 만들겠다. 그냥 중간중간에 사진 찍잖아요. 그 다음에 내가 만일 3회에 걸쳐서 광고를 해준다라고 캠페인 광고 계약을 했으면 인스타그램 사진을 이렇게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피드로는 부족하니까 스토리에 올려주겠습니다. 비용 그거밖에 안 줬으니까 스토리에만 올리겠습니다. 다양한 요즘 많이 하잖아요. 네, 맞아요. 광고 담당자서 미쳐버릴 것 같아요, 진짜. 그거밖에 안 준다고 스토리만 안 된다고. 예, 미리 사전에 다 그 계약단에서 저번 강의에서 정비를 해놔야겠죠. 광고 담당자가 어디까지 해줄 수 있으세요? 이 정도 비용 안에서는 제가 스토리에다 올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돈 받기 전에 정리가 다 돼 있어야 돼요. 그러는데 2차 비용은 어느 정도 받아요? 자, 2차 비용은 광고의 성과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거죠. 내가 이거 했는데 정말 얘네 대박 났어. 그러면은 내가 얼추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잘 되셨는데 비용 좀 더 해서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역제안을 할 수도 아니, 있고. 근데 걔네들이 처음에 이제 터지기 전에 터진지 안 터진지 모르니까 싸게 그냥 2차를 하고 싶어 하니까 걔네들 입장에서. 그래서 저도 2차는 일단 2차는 안 포함하고 일단 광고만 하는 걸로 하죠. 그래서 릴스 이렇게 해서 가는 경우도. 자, 그래서 대부분의 그 핫 인플루언서나 이제 메가 인플루언서 단계로 갔을 때는 그렇게 일회성을 잘 안 해요. 왜냐면 대부분 앰베서더라든지 계속적인 홍보대사로 가게 된 이유가 효과가 정말 아니거든. 그래서 2차로 막 그 얘기가 나왔을 때 나는 뭘로 대응을 해야 되냐면 나 역시도 기업 담당자한테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잘 나왔으니까 이렇게 하시면 당신의 광고에 훨씬 더 큰 효과가 있으실 겁니다 하고 기대라든지 분석적인 내용을 먼저 제시를 하고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정의된 건 없어요. 왜냐면 내가 이거를 통해서 어떠한 딜을 해낼 수 있느냐를 분석지로서 제출해나게 되면 광고 담당자도 할 말이 없어요. 그러면 오히려 돈을 더 주려고 해요. 광고 시장에서 몸값이 커지는 이유는 되게 별거 아니에요. 잘 팔렸기 때문이에요. 나를 통해서 더 홍보가 되고 잘 팔렸다면 그거는 더 협상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아무것도 안 팔렸는데 돈 더 주려 한다? 다음에 하시죠. 아니면은 뭐 이번에 그냥 해주시죠. 이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약간의 가이드 드리면 뭐지 게임 쪽으로 좀 들어올 때는 공고 단가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다 그러면 거기에 한 1개월 때 30을 많이 잡으세요. 보통 한 기본으로. 30번? 네, 2차 활용할 때 그 1개월일 경우 30을 많이 보통 30%를 기본으로 잡는데 사실 저도 약간 마이크로고 우리 마이크로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30% 해봤자 얼마 되지가 않아서 애매해요. 그래서 차라리 30% 조금 더 높게 측정해가지고 불러주는 걸 추천합니다. 자, 그래 편집 팁도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사진만 올리는 게 아니라 만일 릴스나 쇼츠를 올린다고 한다면 요즘에 저번 주에 기억나시죠? 제 강의 지금 속도 포인트가 되게 빠르게 진행되는 거. 지루하지 않기 위해서 이제 하는 그 이유도 있는데 요즘에는 롱 컨텐츠를 보는 게 아니라 쇼폼 컨텐츠를 많이 보시잖아요. 바로바로 넘기기 때문에 3초 안에 3초 룰이라고 해서 이거를 진행하지 않으면 굉장히 지루해집니다. 빠르게 속도감 있게 짧은 호흡으로 임팩트를 주고 나서 긴 스토리를 표현하는 게 좋다. 그 다음에 음악은 만일 내가 힐링 컨텐츠를 한다면 빠르게 넘어가면서도 음악은 미드 템포로 주는 게 좋다. 이런 식으로 저작권이 문제가 없는지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올렸는데 삭제당할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은 안 걸리는지 자막 디자인이 막 궁서체야. 머리 아프겠죠?
핵심 정보 자막으로 꼭 집어넣어줘야 됩니다. 이거를 말로만 풀어놓고 잊혀지면 사람들은 이게 뭐였지 하고 잊어버리니까 꼭 정확하게 알려주고 싶은 자막으로 표시를 해줘야 되고, 이런 부분을 잡아서 꼭 편집할 때 써주셔야 됩니다. 너무 유명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다음 타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행 일정과 촬영 일정 조율 방법. 예를 들어서 내일 당장 가실 거예요? 모레 가실 거예요? 언제 할 수 있죠? 이거에 대해서 먼저 재촉을 하는 경우가 있고, 내가 나의 일정이 있어서 못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내가 이 트래블 킷을 가지고 여행을 이 단위로 해서 일정 가겠습니다. 재촉하지 말아주시고 언제까지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라고 사전에 먼저 공유를 해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되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여행 캠핑 가려고 들고 왔는데 그때 갑자기 오늘 눈 왔어요. 아시나요? 네, 맞아요. 3월 말에 눈이라니. 눈 맞으면 와서 머리가 개털이 됐는데요. 자, 이럴 줄 알았으면 모자를 쓰고 왔겠죠. 대체 계획 마련. 여행을 갔을 때 만일 내가 여행 가는 전국 일주를 하는 사람인데 눈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비를 먼저 준비하겠다라고 하든지 날짜를 변경하겠습니다라는 걸 단소 조항으로 체크를 해서 가야 되겠고, 중간 피드백 정말 중요합니다. 저놈이 지금 광고를 하고 있는지 펑펑 놀기만 하고 있는지 몰라. 나 지금 잘 하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잘 돼가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거 추가 비용 들어가니까 좀 더 챙겨주십시오. 말할 수가 있겠죠. 나만 소갈이 하지 마시고 중간 피드백 체계를 꼭 갖춰서 피드백을 해가면서 광고를 하셔야 뒤탈이 없습니다. 자, 팔로우 이거 아까 그 내용인 것 같고, 여행 컨텐츠의 진정성 유지 방법. 예를 들어서 정말 안 맞아. 나는 그 애견 컨텐츠인데 막 여행 컨텐츠가 들어왔어. 이거는 이거는 솔직히 저랑 안 맞으신 것 같습니다. 단순히 노출을 위하신다면 제가 하겠지만 제 피드의 일관성이 깨지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못하겠습니다. 스미마생 하든지, 아니면 이거 한번 녹여보겠습니다. 개와 함께하는 트래블 킷. 여기다 개 용품을 다 담아간다든지 갑자기 똥비닐 나와서 막 찬다든지, 어떤 식으로 창의적으로 녹여줄 수 있느냐에 따라 다르다. 혹은 자연스럽게 브랜딩을 통합하는 것. 과장된 리액션과 억지스러운 칭찬이 맥락을 잃어버리게 되면 광고가 되지만, 이 안에서 뭔가 교훈을 주거나 정보나 주거나 실제로 유행했던 순간을 주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브랜드가 유지되게 됩니다. 미남 제형처럼. 미남 제형은 모든 제품을 다 봤지만 모든 컨텐츠를 주차장에서 해결해요. 그거 아시죠? 주차장에서 유부남들 다 모여 이렇게 진행하는 겁니다. 봤던 것 같아요. 예. 장비 협소되나요? 짧은 영상, 팔로우 수 적어도 다 가능합니다. 왜? 내가 진정한 팬층이 있다면 무조건 먹힙니다. 나를 좋아해준 사람 딱 1000명만 있다면 무조건 광고할 수 있습니다. 왜? 그만큼 5만 명, 1만 명 되는 사람들도 광고 효율이 안 나와. 자, 넘어가겠습니다. 강의 어쩌고저쩌고 나왔는데요.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이 내용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제일 중요한 건, 나는 어떤 인플루언서가 되고 싶고 사람들한테 어떤 가치를 주고 싶느냐, 나는 무엇을 사람들한테 주장하고 싶고 어떤 사람이 나의 팔로우였으면 좋겠느냐가 명확하게 서 있으면 어떤 광고도 받을 수 있다. 거기에 맞게. 그리고 행복한 인플루언서로서 활동을 해나갈 수 있는 T+3기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자, 30분 오버한 이번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